동네 이장 뽑는 자리도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인데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 내연녀, 불륜 얘기하는 거 진짜 지쳐요. 완전 마이너스. 이거를 이렇게까지 키울 문제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라면 칼륜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일을. 퀸메이커 리뷰 진행하고 있는 무뷰입니다. 저는 미아. 저는 리지입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리뷰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퀸메이커 서사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다뤄보고 부족한 점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해볼까요? Let's 무뷰! 무뷰! 퀸메이커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위기다운 위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드라마의 중심을 이루는 서사는 서울시장에 과연 오경숙이 당선될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경숙의 라이벌인 재벌가 사위 백재민과 서민의 종 서민정의 진영에서는 끝없이 오경숙을 무너뜨리려고 정치 공작을 벌이죠.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파워게임을 예상하는데요. 사실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때론 흙탕물 싸움인 것도 알고 개판 오분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물을 표방한 드라마에서까지 인신공격, 가족 이슈만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뜯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미지 싸움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치판 아닌가요? 동네 이장 뽑는 자리도 아니고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 선거인데 아들이 어쩌네 딸이 어쩌네 내연녀가 있네 없네 키워드만 놓고 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건지 일일 드라마를 보는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저도 공감인 게 세 후보가 다 왜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민정은 그냥 정치인 하고 싶어서, 오경숙이랑 황도희는 백재민 하면 안 되니까, 백재민은 재벌가에서 서울시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서 백재민, 그러니까 은성이 서울시장을 먹으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막상 그러한 게 장면화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후보 진영이 어떤 공략, 정책적인 부분으로 싸운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 싸움으로 하고, 특히 칼륜이 머리 쓸 것처럼 얘기해놓고 합성사진을 터트린다던가 뭐 이상한 이슈만 난무한다던가 그러고 끝난다는 말이죠. 세 사람이 싸우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여성 관련 정책 1번일 것이고 여성 유권자들은 성별만 보고 그들을 뽑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안일한 일반화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가 여성인 건 좋아요. 그런데 일단 유능한 정치인인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그런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플롯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요. 또 여성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서민정 캐릭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실존하는 정치인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기성 정치인 캐릭터인데요. 삼선 의원이면 최소한 12년차 아닌가요? 게다가 당내에서 권력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작 호의호식한 것, 고액과외로 정치 생명이 무너질 위기가 온다는 게 좀 현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뉴스만 대충 봐도 그런 이슈로 그런 큰 정치인이 무너지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게다가 딸을 앞서서 통하지도 않을 거짓말을 대단한 책략인 것처럼 하는 건 오히려 그런 걸 알게 되면 더 역풍이 오지 않을까요? 녹음 파일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여론이 그렇게 바뀌는 퀸메이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다 말이 되나 봐요. 오경숙한테 서민정 팀이 위기를 만들어준 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오경숙이 공금을 횡령했다 그 이슈인데, 이것도 그렇게 큰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게 커진 느낌이에요. 동료였던 화수 언니가 자기 아들 등록금 때문에 공금을 횡령했고 그거를 서민정 팀에서 알고 그 사람한테 협박을 가해서 모든 걸 오경숙한테 뒤집어 씌웠다가 화수 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괘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그 모든 걸 알게 된 마중석이 녹음 파일을 까발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동안 오경숙이랑 황도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황도희는 아버지 이슈로 인해서 브레인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했죠. 오경숙이 한 거라고는 화수 언니가 있는 방 앞에서 노동요를 부르는 감성적인 것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치에 관한 현실 고증이 조금 애매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조금 해봤는데요. 고증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파워게임이라는 설정이 또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봐볼까 해요.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것은 극중에서 황도희가 은성과 맞짱을 뜨기 위해 사용하는 플롯적 도구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파워게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빌런다운 빌런, 위기다운 위기의 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우리 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황도희, 오경숙 축 인물들에게는 설사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하면서 서사를 자꾸 부여해주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도덕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듯.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닥치는 위기도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사이즈가 작아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굉장히 수상하게 작가가 쓴 것처럼 천운 같은 찬스가 내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말했듯이 가족, 내연녀, 불륜 얘기하는 거 진짜 지쳐요. 완전 마이너스. 현실 정치 뉴스만 봐도 다룰 게 정말 많거든요. 여러 할 말들이 있는데도 여기에서 다루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 백화점 노동자 얘기, 그리고 시장 상인 문제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물론 드라마는 판타지입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정치 드라마고 사회적인 현상을 다룬다면 우리도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이슈를 갖고 와야 되지. 고작 후보 토론회에서 오경숙이 코르셋 차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벗어 던지면서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퍼포먼스, 쇼맨십이 다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서울시장 선거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스토리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 말이 되던 안 되던 은성과의 대립 그리고 정치계의 권모술수 등으로 일단 여러 가지 갈등 설정은 해놨잖아요. 그럼 이 해결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요? 여러 설정은 했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쉽죠. 뭐 인터넷 어제 개통했냐는 얘기 했었는데 그것처럼 저는 학폭 이슈 나올 때 가장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었는데 오경숙 아들이 폭행을 휘둘렀는데 그게 아들 SNS랑 관련이 있었어요. 비밀 계정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엄마를 욕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SNS를 오픈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 커뮤니티에 사실 오경숙 아들은 죄가 없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정말 돌아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키울 문제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아도 될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우고 되게 느닷없이 해결되는 게 좀 반복되는 행태였던 것 같아요. 리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경숙 아들 일은 SNS 까면 되는데 그걸 200억이란 거액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과하다 싶었거든요. 은성그룹의 비자금 계좌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계략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버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쓸 거면은 과연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교육감 출신 후보한테 몰빵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그 캐릭터는 그 돈을 받으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받아서 뭐 한 일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정말 백재민이 자해소동을 하잖아요. 테러범이 오경숙 집단에서 나왔다. 오경숙 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오경숙 팬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합성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진을. 그것 역시도 너무 허술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금방 뽀록이 날 것 같은데 칼륜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런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인가? 저는 다 봤지만 저라면 칼륜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일을. 솔직히 칼륜이 그렇게 정치 구단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은퇴각이 선 건 칼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도희도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펀치가 약하거든요? 아니 대체 왜 팀 내 이중 스파이는 잡지도 않고 있고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요. 황도희가 정말 머리가 좋고 정치 구단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돼요. 어떻게 이 은성 그룹의 세탁을 담당했는지. 막상 나올 때는 은성을 날릴 총알을 빵빵히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더니 막상 열어보니까 몇 개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무능력해 보이는 이중 스파이한테 털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잘 봐줘도 황도희는 그냥 은성 전용 저격수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모종의 다른 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데 그 정도 캐파가 있는지는 극 중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는 의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바탕 퀸메이커의 단점만 줄줄이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둘 다 기본 설정값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퀸메이커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정치 워맨스 드라마라는 거. 정치 파워 게임을 하는 중년 여성 투톱물이라는 설정은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문제는 빌런이 매력이 없다. 빌런이 빌런답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두 여성 인물의 욕망이 분명하지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주고 이 두 사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망과 왜 이것을 하느냐. 그리고 적대자가 있다면 그 적대자는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를 좀 더 면밀하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이 극에서 설정을 하나 바꿀 수 있다면요. 저라면 가족 이슈를 계속 갈등 포인트로 이끌어내는 걸 줄였을 것 같아요. 서민정은 딸의 과외 이슈, 희수 언니는 아들의 등록금 이슈, 오경숙은 아들에게 폭행죄를 덮어 씌우고, 국지연은 임신을 하고 말죠. 가족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모두 다 특히 자식에게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오히려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저희 퀸메이커 두 번째 리뷰 영상 진행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퀸메이커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결이 다르지만 또 묘하게 비슷하기도 한 영화 길복순과 함께 비교하면서 리뷰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